안녕하십니까. 박성현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주가 조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이재용 회장의 세습 과정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주가 조작, 분식회계, 배임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 재판은 약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마침내 지난 11월 17일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5년 징역형과 5억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에 관한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A to Z라는 영상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체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분식회계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은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알려진 최근의 사건으로 2001년 미국의 엔론 분식회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엔론 분식회계 사건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레이는 선고 전날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선고는 없었습니다만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최대 45년 징역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장이었던 스킬링은 24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14년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처럼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일어난 것은 드문 사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엔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자본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해서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인도에서 인도판 엔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IT 기업 사티암의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식회계 사건에서도 사티암의 창업자였던 라주 회장이 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7년을 복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주가 조작 분식회계 사건에서 우리 검찰도 이 사건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 구형에서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부디 우리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엄중한 인식과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5년 징역형 구형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에서 검찰이 6년형을 구형하고 결국 최태원 회장은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그런 사건의 대자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최태원 회장의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글로벌 현 SK네트워크스의 채무를 축소해서 1조 5,587억 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고 그룹 지배권 확보하는 과정에서 본인 소유 워크웰 호텔 주식과 SKCNC 소유 SK 주식을 맞교환해서 959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고 동시에 SK그룹과 JP모건 간 주식 옵션 이면 계약에 개입해서 SK글로벌의 해외 지사에 1,11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6년 구형에 그쳤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 모든 혐의에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3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항고심에서는 3년 징역형에 5년 집행유예로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형을 다 살지 않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엔론 사건이나 사티암 사건에 비해서 최태원 회장의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이 규모나 또는 사회적 파장 측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우리 검찰은 화려한 수사로 주범이 꾸짖은 다음에 실제로는 매우 빈약한 교형을 했고, 또 사법부 역시 화려한 수사와 꾸짖음 이후에 실질적인 면죄부를 주는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일어났던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사건은 사실 최태원 회장의 SK글로벌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파급 영향을 끼쳤던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문제 때문에 엘리엇에게 국민의 혈세로 보상해줘야 되는 판정까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경제브릿지에서 상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 분식회계 등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연금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과정에 찬성함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실형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 국민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총수의 재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있다, 한국 경제에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바람잡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좋은 것이 한국 경제에도 과연 좋은 것일까요? 만약에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가서 삼성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면 이런 오너 리스크가 있는 경영체제, 경제체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실 이재용 회장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수감된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재용 회장의 수감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재벌 총수들을 사면하면서 항상 경제 살리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사면되어서 우리 경제가 살았다면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이어갔어야만 합니다. 재벌 총수의 수감과 재벌 기업의 성과 사이에는 실증적인 연관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이처럼 세습 과정에서 많은 불법과 편법, 사법적 처리와 법의 지배가 무시되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세습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 세습 자체가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성찰이 없이 문제가 생기니 문제가 없는 걸로 만들자는 아주 단순한 논리적인 비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세습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것일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영 능력이나 정치 능력이 유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능력들이 유전된다면 왕조가 망하거나 많은 문제점을 나타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3세, 4세들이 기업을 가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근대적인 전제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습을 이어간다면 정말 능력이 있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제조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제조 대기업에 취업한다고 할 때 내가 장차 이 기업의 CEO가 될 수 있다는 꿈조차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 회장이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애들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면은 훌륭한 인재들이 유니클로에 입사해서 CEO의 꿈을 꾸고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벌 총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최고 경영자가 사실상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전문적인 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인적 자본의 배분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가 희망이 있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습을 제도화시켜주고 세습과 관련된 온갖 불법들을 눈 감아주는 것이 이재용 회장에겐 좋은 것일 수 있으나 삼성그룹에게도 대한민국 경제에게도 결코 좋은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사법부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의 지배,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고 바로 세워야 될 임무가 우리 사법부에게 있습니다. A few good men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